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정부 정책 가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상당히 정책이 많은데 대부분 다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이거를 보기 전까지는 거의 몰라서 공부를 하고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조금씩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 딱 집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코로나 정부 지원 정책 중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그리고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유지 지원, 그리고 개인 사업자 세금 부담 완화, 그리고 특별 금융 지원, 이렇게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소비 촉진이라고 해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이라 하면 보통 이제 착한 임대인, 그리고 뭐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이죠. 그래서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왜 착한 임대인 신청을 하지? 아니면 그냥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착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 보니까 혜택이 있어요. 자, 임대료를 받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을 경우에 인하를 해준 부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 즉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를 시켜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착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1월에서 6월 인하액의 50%, 인하 금액이 만약에 100만원이면 100만원 중에 50%를 임대인의 소득 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시켜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2020년도 한시적으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료를 대폭 인하했어요. 지원 규모를 보니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위탁개발재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50%를 감면을 해주고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율의 재산가액의 5%에서 이제 최저 1%로 인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하게 인하를 하고요. 보면 철도역 구내 매장, 코레일 안에 이제 역사 안에 있는 뭐 매장이나 공공주택단지 내 상가, LH 상가 같은 거, 공항 내 편의점, 우리나라 공항, 인천공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그리고 항만, 부산 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시설의 임대료를 인하를 해주는 거예요. 6개월간 임대료를 20에서 35%까지 인하를 해주고요. 이거는 그 임차인과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서 계약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를 시켜줍니다. 유예가 뭐냐면 그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특별금융지원이 있어요. 특별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소상공인 전용 융자 지원 대폭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초저금리 대출을 약 3배 수준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을 해주고요. 피해 업종별, 부문별 맞춤형 금융 지원이 추가로 확대가 됩니다. 관광업, 식품업, 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 부품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 확대가 되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여기에 관련된 종합대책에 대해서 제가 메일을 보내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한 3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고요.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도움이 되실 부분도 있어요. 특별금융지원 중에서 국세, 이제 국세는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해서 법인세, 부가세, 그리고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주고 징수는 최대 9개월까지, 체납 처분은 최장 1년까지 집행을 유예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진행이나 예정 중인 세무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지를 시켰고, 세정지원 전담 대응팀을 운영을 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이런 분들이 휴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그리고 종업원분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합니다. 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징수와 체납 처분을 유예를 하고 세무조사 착수 유예와 지방세를 감면을 하도록 합니다. 관세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공장들이 이제 폐쇄를 하고 수출 금지, 수입 금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조사 유예해주고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 인원을 확대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에서 이제 평균 보수가 월 평균입니다. 215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보시면 직원을 조정하는 곳이 상당히 많죠. 지금 아르바이트생뿐만이 아니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휴직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버티기가 힘드니까 수당이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용 유지를 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1일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 사업주가 휴직한 기간 동안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 세금 완화가 있어요. 연매출이 6천만원 이하,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경감을 해준다고 하고, 부동산 임대 몇 개 부분은 제외시키고 도매나 제조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가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률을 소득공제율을 확대를 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였는데 30%까지 확대가 되고,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은 30%에서 60%까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이용한 카드 같은 경우는 40%에서 80%까지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한다고 소비 활동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조심조심 하잖아요. 이렇게 카드 소득공제율을 할인을 해주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그리고 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이 5%에서 10%로 상향되고, 오늘의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월 100만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어렵고, 이게 29페이지 정도 돼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그 29페이지 분량을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